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소나타 1.6 터보입니다. 1.6 터보라고 하니까 기존 소나타에 비해서 많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나타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사실상 소나타 2.4보다는 훨씬 더 잘 달리고 퍼포먼스도 좋고 여러 기능들이 더 우수한 차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운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타 1.6 터보 같은 경우는 다른 소나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 2.0 터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릴이라든지 앞에 프론트 에어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크롬 부분이 2.0 터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차는 1.6인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이게 유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하죠. 무광인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터보보단 조금 못하게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머플러도 이쪽 한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터보는 양쪽으로 나와 있죠. 그 정도 차이, 이 정도 이상으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네요. 에코 1.6T 이렇게 써 있는데 1.6만 좀 떼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반떼하고 같은 배기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1.6이라고는 해도 2.0보다는 더 비싼 차, 그리고 디젤보다는 조금 싼 차, 이런 차입니다. 2.0 터보보단 많이 싼 차. 2.0 터보보다 많이 싸긴 한데 실제로 그만큼 2.0 터보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을 이 차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 외관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실내로 일단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내를 보니까 왜 이 차가 소나타 터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핸들에 있는 이런 그 크롬 부분, 이런 게 소나타 터보 같은데, 소나타 터보는 이게 좀 더 반짝거리고 얘는 조금 더 광이 짙고, 터보하고 2.0 터보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다른 소나타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단 이 차는 달려보기 전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없으니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지금 쟀는데요, 53, 49, 47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이 차의 정식 공기압이 34예요 34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53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34가 왜 53이 들어있을까? 그러면 이 차 타이어에 그럼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어에 공기압력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 그 한계가 50이에요 50인데 지금 53이나 들어있는 거죠. 공기압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많이 들어와 있네요. 50 몇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칠 텐데 그러면. 바로 뺀다고 바로 보이는 건 아니죠? 해야 보여. TPMS가 주행을 해야지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 많이 좀 공기를 뺐는데요. 36에 맞췄어요. 이 차는 사실 34에 맞춰야지 되는 타이어인데 지금 공기압을 빼고 나니까 차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차의 그 본질적인 느낌에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소나타란 이런 느낌이어야지 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느낌이 전혀 달라졌어요. 차가 약간 너무 통통 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승차감도 좀 부드럽고, 일반적인 패밀리가 타기에는 이 정도라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속감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가속감이 좋다 이런 느낌은 좀 들지 않네요. 아무래도 공기압을 낮췄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속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2.0L 소나타 터보는 이 차보다 강력하긴 하지만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에서는 어떤 차가 더 우세한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해외 리뷰에서 보면은 시속 60마일까지의 가속력이 이 차가 더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DCT가 장착됐고 2.0 터보에는 DCT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달려보다 보니 이 차 정말 안정감이 꽤 느껴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핸들의 감각은 조금 달라요. 2.0L 터보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핸들의 조작감이었는데
이 차의 핸들 조작감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전에 뭐 YF 소나타랑 비교할 바 아니고 수입차하고도 굉장히, 수입차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그런 핸들 감각입니다. 그런데 소나타 터보 2.0보다는 좀 못해요. 컬럼 타입 MDPS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자 조향 장치 파워 핸들이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파워 핸들 모터가 안쪽에 있는 게 이 차의 어떤 노면의 어떤 피드백 같은 걸 좀 덜 주는 것 같고요. 렉 타입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렉 타입을 안 넣고 칼럼 타입을 넣었죠. 물론 칼럼 타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 칼럼 타입 핸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고 계속 줄기차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무도 못 느껴도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못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느끼더라도 칼럼 타입을 하나 넣어주면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패들 시프트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지 든든하고 뭔가 시프트 다운을 해도 충분히 해주고 RPM도 꽤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서스펜션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다른 시승기에는 아마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고 나서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꽤 부드럽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것을 이런 패밀리 세단에서는 단점으로 꼽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조용한 이 차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보여주네요.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변속 모드가 바뀌진 않는데 아주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시속 100km에서 6단이 들어가요. 근데 노멀 모드로 하면 7단으로 바뀌네요. 기어를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7단 변속기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DCT 변속기니까 각 기어 변속 단수를 이 차에 딱 맞도록 이렇게 세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가속할 때의 가속감도 충분히 좋게 만들고 고속에서의 연비도 충분히 좋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코너링 굉장히 좋아요.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차가 기본적으로 가벼우니까 코너를 벗어나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전륜구동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언더스티어가 적은 차는 찾기 힘든데요. 특히나 국산차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륜구동 치고는 굉장히 언더스티어가 없는 편입니다. 이 차는 2.0L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죠. 가격이 좀 더 비싼 대신 성능도 더 뛰어납니다. 배기량은 더 작은데 가격이 더 비싸다니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요즘 들어서 다운사이징 열풍과 발맞춰서 자동차라는 게 꼭 배기량이 크다고 해서 좋은 차는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가격이 더 비싸면서 더 배기량이 작은 차가 됐죠. 2.0L 소나타 같은 경우는 물론 퍼포먼스에서도 이 차보다 좀 떨어집니다. GDI 엔진도 아니고 DCT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퍼포먼스는 물론 연비도 이 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차는 뭐 연비, 퍼포먼스, 운전 재미 실제로 더 가볍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소나타보다 더 나은 거죠. 네, 지금까지 소나타 1.6 터보를 시승했는데요. 소나타 2.0에 비해서 연비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고 거기에 소나타 2.0 터보의 느낌까지도 살짝 드는 그런 차였습니다. DCT 변속기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매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다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들,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가 에코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환경 보호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약간 높은 가격은 어느 정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